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엔트리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공개 채팅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만들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채팅이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창을 두 개를 띄워서 실행을 시켜 놓았습니다. 일단 왼쪽 프로그램부터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사용할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하죠. 정우성이라고 줬고요. 그러면 채팅방에 들어와서 환영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채팅을 하라는 안내가 나오고요. 메시지를 입력하려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서도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하죠. 전지현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채팅방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메시지를 입력해 볼게요.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창이 뜨죠. 안녕하세요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에서 적은 채팅 메시지가 동시에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른쪽 프로그램에서 답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최근에 작성한 메시지가 맨 밑으로 내려가고 그 이전의 메시지는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채팅 메시지 왼쪽에는 그 메시지를 적은 사람의 접속자 이름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메시지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죠. 반대쪽에서도 저의 취미는 음악 감상입니다. 우성씨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똑같이 왼쪽 오른쪽에서 정상적으로 채팅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세 번째 사람이 입장을 했는데 기존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와 닉네임을 똑같이 적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자, 사용할 닉네임 기존에 접속이 되어 있는 정우성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고 오류 문구가 뜨죠. 그리고 다시 닉네임을 입력하라는 말이 뜨네요. 이번에는 제가 페이커라고 닉네임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됐죠. 세 개 창 모두에서 정상적으로 접속자 페이커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멘트를 날려볼게요. 모두 반갑습니다 라고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방금 접속한 페이커의 메시지가 맨 아래에 뜨고 기존의 메시지가 모두 한 칸씩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보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에서 작품 만들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프로그램 이름을 적겠습니다. 공개 채팅 프로그램이라 하고요. 필요없는 오브젝트 삭제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인 대기실 검색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하나 선택을 할게요. 몽타주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오브젝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는 적당히 크기를 조절하셔서 화면 왼쪽에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팅방을 나갈 때 사용할 나가기 버튼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 누르셔서 여기 글상자에서 나가기 라고 써 주시고요. 배경색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버튼을 만들어서 아까 캐릭터 밑에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채팅 메시지가 나오게 할 글상자를 4개를 만들 거예요. 왜 글상자를 4개로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지는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 누르시고 글상자, 그 다음에 내용을 채팅창 1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 채팅창 1번에는 최근에 사용자가 쓴 메시지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배경색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적당히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꼭 열어줄 수기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적용하기. 그래서 좀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요. 이 정도로 줄여주시고, 글씨가 현재 너무 크니까 여기 글상자로 가셔서 일단 여기 왼쪽 정렬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를 한 요 정도로 적당히 보기 좋을 만큼 글자 크기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요 채팅창 1을 복사를 3개를 할게요. 채팅창 1 오브젝트 선택하신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여기 복제를 누르겠습니다. 복제를 누르시고 복제된 오브젝트를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여기 오브젝트 이름은 자동으로 채팅창 2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글상자 내용도 채팅창 2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그대로 채팅창 2에서 복제 눌러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여기다 글 내용을 3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팅창 3에서 이렇게 복제를 또 한번 눌러주셔서 채팅창 4번째 글상자를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글자 각각의 오브젝트의 이름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1, 2, 3, 4로.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오브젝트는 모두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속성에 가셔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실시간 서버 리스트, 그 다음에 변수, 신호, 이런 것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스트 눌러주시고요. 자, 리스트 추가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접속자가 나오게 하는 리스트를 만들게요. 근데 이게 서버 리스트니까 여기다가 서버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맨 끝에 있는 실시간 리스트로 사용을 꼭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스트가 보이죠? 이 접속자 리스트는 채팅창 화면 오른쪽에 배치를 해서 채팅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접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이렇게 그냥 보이도록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리스트 추가하기 버튼 누르셔서요, 이번에는 메시지를 저장할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름에다가도 서버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시간 리스트로 사용 마찬가지로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일단 우리가 개발을 하는 도중이니까 보이도록 놔둘게요. 그 다음에 변수 3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변수 눌러주시고 변수 추가하기, 네, 닉네임 확인 바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추가하기 또 눌러주셔서 메시지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수 추가하기 누르셔서 번호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변수 3가지가 추가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신호 추가하기, 로그인이라는 신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신호 추가하기 누르셔서 채팅창 초기화라고 신호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재료들은 우리가 모두 다 추가를 했으니까 요 몽타주 오브젝트 찍어서 코드를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블럭에 가 주셔서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럭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신호 보내기를 할게요. 여기 신호 보내기 시작에 신호 보내기 블럭 가져와서 붙여주시고 얘를 로그인 신호 보내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그인 신호를 바로 받겠습니다. 여기 신호를 받았을 때 블럭 가져와 주시고 로그인으로 바꿔 주시고요. 이때 닉네임을 무엇으로 할 건지를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에 가셔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한 다음에 질문을 사용할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라고 적겠습니다.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쓰면 이렇게 대답 변수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화면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 대답 변수를 아예 그냥 숨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랑 로그인 신호 보내기 사이에 요 대답 변수가 그냥 안 보이게 처리를 하도록 코드를 넣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료의 세 번째 대답 숨기기 블럭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넣어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자, 요 코드 다음에 요 변수값 정하기 블럭 붙여 주시고요. 요 닉네임을 사용자의 닉네임을 사용자가 방금 입력한 대답으로 정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해야 될 일은 사용자의 닉네임이 현재 접속자 안에 만약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 처리를 해주는 블럭을 짜겠습니다. 자, 흐름에 만일 아니면이 같이 붙어있는 블럭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가시면 자료의 맨 아래에 세 번째 블럭이 있어요. 아래에서 세 번째 블럭 메시지 서버에 10이 포함되어 있는가 얘 잠깐 꺼내와 주시고요. 얘를 접속자 서버에 요 닉네임이 포함되어 있는가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변수값 블럭 가져와서 넣어주시고 얘를 닉네임 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조건을 넣어주면 사용자가 정한 닉네임이 이미 요 접속자 리스트에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로그인을 시켜주면 안 되는 블럭을 넣고, 만약에 요게 이 값이 아니면 똑같은 이름의 접속자가 없다는 거니까 요 아니면에다가는 로그인을 시켜주면 되겠죠. 똑같은 사용자가 있을 때부터 코드를 짜겠습니다. 일단 생김새에 가셔서 똑같은 사용자가 있다고 말하기 블럭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여기다가 말을 해주겠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2초 동안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인 신호를 보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자기 자신의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다시 닉네임을 묻겠죠. 자, 그럼 요거는 됐고요. 닉네임이 만약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요 접속자 서버 리스트에 사용자가 방금 입력한 닉네임을 저장을 시켜야겠죠? 자료에 가셔서 맨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블럭 10 항목을 메시지 서버에 추가하기 요거 붙여주시고요. 얘를 접속자 서버에 추가하기로 바꿔주시고 10이 아니라 요 닉네임 값을 접속자 서버 리스트에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값 블럭 넣어주시고 얘를 닉네임으로 이렇게 해주면 접속자 서버 리스트에 이 닉네임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서버 변수나 서버 리스트를 사용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게 말 그대로 서버 컴퓨터와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서버 변수, 서버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한 0. 몇 초 정도의 지연 시간을 줘서 올바르게 서버에 저장시키고 불러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버에다가 값을 추가했으니까 흐름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0.3초 정도만 기다려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시다 보면 분명 오류를 발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채팅방에 대한 안내사항을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김새 요 말하기 블록 가져와 주셔서요, 채팅방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2초 동안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하셔서요, 밑에 또 대사를 적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서 밑에 붙이시고요. 메시지를 보내려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세요 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을 초기화하는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시작에 가셔서 신호 보내기 블록 붙여주시고요. 여기 채팅창 초기화로 되어 있죠.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지금 이렇게 코드를 우리가 다 짰는데 여기까지 동작이 잘 되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정우성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접속자에 현재 아무도 없으니까 바로 추가가 돼야겠죠. 자, 엔터를 누르면 자, 정우성 바로 서버에 추가되는 거 보이시고 안내사항 설명해 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다시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실행을 시키고 정우성을 한번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고 안내가 나오고 다시 사용할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전지현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지현이라는 접속자는 없기 때문에 전지현이 서버 리스트에 추가가 되고 안내사항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계속 개발 중이니까 현재 접속자 서버 리스트에 저장된 요 정우성 전지현이라는 값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속성에 여기 리스트에 가셔서 접속자 서버 얘를 이렇게 눌러서 여시면 방금 추가한 두 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요 X를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연계가 되죠. 자, 이렇게 삭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채팅창 신호 보내기까지 코드를 짰는데 요 채팅창 초기화 신호는 여기 있는 4개의 채팅창이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이 신호 받는 거는 나중에 하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메시지 서버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저장하는 코드부터 작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이 좀 좁으니까 위로 화면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화면을 확대를 할게요. 자, 그럼 시작에 가셔서 Q키를 눌렀을 때 가져와 주시고요. 요 Q를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가셔서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 붙여주시고요. 안녕이 아니라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값 정하기 블록을 바로 밑에 붙여주시고 여기 메시지를 여기 있는 대답으로 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메시지랑 그 사용자의 닉네임 값이랑 두 개를 합쳐서 얘를 메시지 서버 리스트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자료의 맨 밑에서 리스트에 추가하기 블록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10항목을 메시지 서버에 추가하기 붙여주시고요. 여기 계산에 가셔서 문장을 합쳐야 되니까 자, 10 더하기 10 블럭 요거 두 개를 꺼내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서 블럭 두 개를 합쳐 주시고요. 여기 맨 왼쪽에다가는 변수값 블럭 이렇게 넣어 주시고 얘를 닉네임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닉네임하고 메시지 사이에 땡땡을 넣을게요. 띄어쓰기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땡땡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서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메시지는 메시지 변수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변수값 블럭 또 오른쪽에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걸 메시지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요거 통째로 잡아서 10 대신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닉네임 땡땡 사용자가 쓴 메시지 요 문장이 통으로 해서 요 메시지 서버 리스트에 추가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요거 메시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고 또 정우성이라고 넣어 볼게요. 자, 안내 방송이 나오고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제가 어떤 말을 입력하면 요 메시지 서버 리스트의 순서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번 써보죠. 안녕하세요. 네, 잘 들어가죠. 또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서 반갑습니다 하면 정우성 땡땡 메시지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메시지 리스트만으로도 채팅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여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조금 길게 써볼게요. 제가 애국가를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까지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메시지 칸을 넘어가는 문장이 점점점으로 나와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메시지 리스트 자체를 채팅창으로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요 점점점으로 되는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글상자로 채팅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메시지 서버에 잘 저장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런 닉네임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번호라든지 요 메시지 서버 리스트라든지 프로그램이 실제 동작하면서 사용자가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을 복잡하니까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속성에 들어가셔서 여기 메시지 서버 눈동자 눌러주세요. 자, 없어졌죠? 그 다음에 변수 얘도 눈동자 다 누르겠습니다. 번호, 메시지, 닉네임 다 눌러서 깔끔하게 창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접속자 중복으로 들어오는 거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해서 메시지 서버 리스트에 잘 저장되도록 지금 처리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요 채팅창 4개에 그 메시지 서버 리스트에 저장된 값들을 착착착착 들어오게만 하면은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거예요.